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20일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바로 파워시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너무 와가지고 하반신과 함께 좀 약간 좀 축축한, 그래서 약간 워터월드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혹시나 댁에 계시는데 피해 없으시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될 날씨고요. 드디어 장마입니다. 장마를 시장의 열기가 조금 좀 있게 만들지 이것이 관건이긴 한데, 사실 지금 뭐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인데요. 휴장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나온 것 보니까 왠지 좀 떨떠름한 모습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또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유로스톡스 50인데요. 이제는 미국 시장이 쉬니까 유로 시장까지 본다. 시장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보는 거죠. 네. 중요한 지지권을 턱 이탈했습니다. 이게 별 기분은 썩 안 좋아요. 근데 뭐 저희가 한국이 글로벌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런 거 되게 오늘 고민할 자리긴 한데, 일단은 걱정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뭐 또 이스라엘 또 이란 사태 쪽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일단 걱정을 되는데, 그건 너희들 그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안 갔으니까 지금은 우리 차례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1%대,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럽 하락한 부분들 거의 비슷하게 봐야 되겠죠. 뭐 다들 유로스톡스 한 1.3% 빠졌으니까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달러는 약보합대. 근데 일단 98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거기 때문에 98을 지킨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간다, 이거는 아닌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이란 그 중동 리스크를 가지고 불안해라고 해서 몇 가지,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확 튀느냐, 유가가 급등하느냐, 또 이건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아직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달러도 강세로 가는데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죠. 98대 이상으로 탁 안착은 했는데 그 이상으로 뭐가 강하게 나오는 분위기는 좀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원화는 1379원,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1350원 갔다가 80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니까 아직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비트코인도 뭐 그냥 그대로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지금 이것도 안전자산의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없죠. 채권으로 확 돌아가지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한 4.4 미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쉽게 안 빠진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유가가 0.5% 플러스,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오랜만에 또 차트를 보는 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그래서 한때 이거 급하게 하락하면서 65달러 때 여기가 이탈을 되더니 65, 55에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65달러에 딱 돌파하더니 지정학적 리스크 쫙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예전처럼 80달러 때 막 돌파하면서 가느냐, 이런 모습도 일단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75, 그러니까 지금 55, 65, 75 이런 단계로 보는데, 요 이상으로만 들어오게 되면 무거워집니다. 일단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란 공습한 다음에 유가가 팍 튀긴 튀었었는데, 그때 나왔던 부분들과 그리고 최근에 시도는 하는데 뭔가 아직도 위쪽으로 강하지는 않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아직 75 이상으로 돌아가기가 좀 애매한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봤을 때는 윗꼬리로 달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출렁출렁,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을 안착하느냐, 75달러가 안착되느냐, 아니면은 시도는 하는데 힘 빠져서 다시 내려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또 위쪽으로 자리를 보게 되면 72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75달러가 안착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보여줄 텐데, 그게 안착하느냐, 아니면 72달러 이하로, 그러니까 밀려 내려가서 다시 65달러대 수준으로 오냐, 요거에 따라서는, 만약에 뭐 미국이 원래 어제도 그랬어요. 장중의 분위기는 어제 미국장이 휴장이지 않습니까? 휴장일 때 자국에 미국에 충격을 안 주려고 이때 공습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뭐 무슨 시나리오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느끼기는, 만약에 공습을 한다고 하게 되면, 공습을 했을 때, 저거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했던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출렁이게 되면, 그래, 한번 사보겠어. 라고 하는데 또 그 정도의 출렁임은 없어요. 장중에요. 그냥 의례적인
장중 눌림목 들어갔다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어떤 지금 사태에서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쪽에서 시장이 반응하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말씀드렸던 요 라인 레벨대 흐름들을 일단 주목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중이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흐름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특히 지금 뭐 이란과 대화하기 너무 늦었다. 약간 좀 뭐 밑밥을 뿌리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그래도 마감 후에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의 협상 의지를 표현했다. 이거 뭐 이랬다 저랬다가, 예, 항상 아시죠? 이제 그분의 화법? 예, 저희가 너무 말끝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뉘앙스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또 계속 내포하고 있어요. 예,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플루토늄 생산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쪽에서 대규모 공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방사능 위험이 제일 걱정인 거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방사능 위험 거기를 제껴놓고 나머지 생산 설비 시설 아니면 농축 시설만 타격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미세하게 타격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다 보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가서 지금 그 방사능 노출과 관련된 쪽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직까지는 지금 둘 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드론과 미술로 보복하고 있고, 그래서 그 2000km인가요? 그 사이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낀 나라들은 얼마나 또 불안해요.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보니까 미국과 영국은 이란에 대해서 최종 제한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중동 개입 여부를 이제 발표할 것이고, 거기서 좀 약간 정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일단 지금 오히려 좀 더 부정적인 모습들이 좀 약간 사라지는 모습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77달러 넘어가다 75달러대로 내려온 게 그런 모습들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기대는 그래도 좀 약간 손이 아니라 협상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불안감이 좀 컸던 것들이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가장 심할 때 마감된 거고, 그 만약에 미국 시장이었다고 하게 되면 우르르 밀렸다가도 폭을 좀 돌리는 쪽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뭐 리스크 해결된 건 아니고, 게다가 뭐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한국은 근데 그쪽과는 조금 좀 그래서 동떨어져서 해석하려고 하는 분위기죠. 이게 만약에 작년 같은 2024년도 하반기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저희 또 그냥 이거 가지고 또 더 중동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이거 미사일, 거기서 쏘는 미사일부터 뭐 드론까지 다 공부하면서 그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그런 관련주만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쪽에서 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우리 갈 길을 가려고 한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유럽 관련된 종목들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흐름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시장이 약화되다 보니까 경기 관련된 쪽들, 반도체, 자동차, 소비주 하락하는 모습들이죠. 에너지 쪽만 올라갔다. 특히 자동차는 지금 유럽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폭스바겐 다 1%대 하락했고, 나머지들도 좀 약한 모습들인데 르노 뭐 이런 것들 하락했는데, 이제 분위기는 딱 그렇죠. 지금 유럽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북미 쪽에서 좀 팔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생산시설을 북미에 갖춰놓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관세 압박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 쪽에서 관세 협상을 이번에도 좀 실패 결렬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일본은 가장 핵심이 자동차예요. 지금 도요타를 비롯해서 가장 미국의 수출 품목이 큰 쪽이고, 이거를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행간에서는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US 스틸을 어렵게 아니면 또 강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투자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뭐 거의 지분을 뭐 미국 정부에 넘길 정도로, 그래서 그 골드 스탁이라고 그러죠, 황금 주권, 그것까지도 미국 정부까지 넘겨주면서 약간 굴욕적인 인수예요 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그래서 아예 미국에서 표현은 일본의 그 US 인수가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선의적인 투자
이렇게 M&A라는 표현도 안 쓰고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도 인수를 했는데, 그런데 미국은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자동차? No. 이런 식으로 관세가 아직 조정이 안 될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좀 억울하다는 분위기를 좀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결렬되어 있는 거죠. 이거 오래되는 거 별로 안 좋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아니 깔끔하게 들어와라. 미국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모든 국가들은 다 지금 강조드렸지만 미국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거기 들어가는 생산 비용부터 그만큼 효율성이 나오겠냐. 미국 노동자들과 함께 그 높은 비용은 부담은 하는데 생산성이 그만큼 따라오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주저주저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 그러면 현대차는 이라고 보게 되면 현대차는 그래도 이제 알라바마 공장과 함께 좀 푸시를 좀 가고 있는 모습들이었고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됐었을 때 관세 피해를 덜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현대차는 받을 수가 있어요. 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만큼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면서 변화가 들어올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보니까 어제 기사 중에 현대차 말고 중국에서 의외네요. 예, 중국에서 중국 법인이 드디어 흑자 전환을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나왔다고 하는데 중국같이 지금 가뜩이나 전기차가 거의 무덤으로 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현대차가 그렇다고? 라고 해서 되게 의외였습니다. 중국에서 뭔가 열심히 했네요. 예, 그런 쪽인데 근데 전기차 쪽은 아닐 거고요. 예, 그럼 내연기관 쪽에서 근데 내연기관을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쪽은 아닌데 하여튼간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선전을 했다라는 쪽으로는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또 계속 디벨로프를 해야겠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에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자동차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현대차 우리 쪽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은 교착 상태를 보이도 우리는 카드를 내밀게 있어요. 우리 투자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러지 마라 라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항상 우리는 또 지렛대가 나오죠. 그러면 너희 필요한 거 조선 그리고 또 방산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뭐 미국에서 방산을 강조할 쪽은 아니고 이런 또 그러니까 방산 쪽도 방산을 강조할 거는 지금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강조할 거는 MRO입니다. 우리 같이 그래도 동맹인데 제조업 라인들 잘 갖춰져 있어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조선이나 방산 쪽에서 한 것처럼 너희 필요한 거 우리가 수리해 줄게. 북동 아시아 쪽에서 우리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또 좀 전략인 거죠. 그리고 또 니네 만약에 원자력 키운다며 원자력 같은 경우 그래 원자력 키우는데 밸류체인 그럼 어디에 있는데 일본 지금 후쿠시마 원전 초토화 돼가지고 그때 같이 다 망가졌는데 있니? 예, 우리밖에 없어. 이것도 지렛대로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력기기 이것도 보면은 이게 그렇게 모자라잖아. 그 가격들 계속 올라가고 이거 우리가 공급해주는 걸로 되고 있죠. 근데 물론 전력기기 쪽은 단순하게 우리 회사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것까지 보게 되면 딱 주소주가 여기서 나오네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요 섹터들 우리가 약간 이거는 갑의 느낌 아니면 우리 아니면 어쩔 건데 다른 집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면 갈 집이 없어요. 미국 입장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주도가 돼서 움직였다라는 게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예,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끝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봐야겠죠. 왜냐면은 이거 먼저 볼까요?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한국도 GDP 5% 국방비 지출을 충족해라 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동맹도 유럽 수준에 맞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지금이 국방비 수준이 2.8% 수준인데 GDP 대비해서 그럼 60조쯤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2배인 117조 확 늘어나는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미군 주둔과 관련된 비용들 여기서 계산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 늘려라 그리고 우리한테 돈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아니면 우리 조금 미군 좀 배치를 뺄 때니까 그만큼을 너희가 담당해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구를 하고 그만큼 너희가 지켜 이제 우리 이제 신경 안 쓸게 뭐 이런 쪽으로 나온다는 거 요게 조금 좀 이제 약간 뉘앙스가 바뀌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방산주가 우리도 방산 관련해서 그 돈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방산 쪽들 좋아지겠네
라고 하기에는 한국 방사는 저희가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국방부나 이쪽 산학기술연구원 이쪽까지 다 포함해서 국방부에서 우리 전차 좀 납품해, 우리 뭐 포탄 좀 납품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잠깐만 단가가 이게 뭐야? 야 니네 우리 야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너 돈 벌려고 하고 있어? 야 무슨 5%까지나 수익 저거 돈을 떼먹어? 안돼 이거는 나라를 위해만 알지? 예 국가의 욕심을 발휘해라. 그러면서 안 해봐야 2%입니다. 예, 수익성이 그렇게 되면 울게 그저먹기로 그러면 납품할 수밖에 없던 거죠. 이게 지금까지 방산주의 현실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해외 수출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매출은 커지는데 수익성은 별로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썩 방산주의 긍정적인 모습들은 아닙니다. 볼륨은 커지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저희가 방산주를 신경 쓴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수주만 계속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수주. 그래서 뭐 지금 폴란드 외 루마니아 관심 있다, 또 에스토니아 관심 있다, 이쪽들과 중동 쪽 관심이 요즘 많죠. 그러니까 지금 크게는 동유럽, 예, 동유럽, 그리고 또 중동, 그리고 아시아, 그러니까 약간 동남아, 예, 이쪽들이 가장 타겟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데, 동유럽 말고 지금 북유럽도 노크를 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래서 북유럽의 지금 노르웨이 뭐 이런 쪽에서도 물론 자체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그러니까 동유럽과 북유럽은 한때 러시아가 이렇게 좀 접견돼서 가장 마수의 소기를 뻥치게 되면 걱정이 되는 많이 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유럽은 상대적으로 일단 뭐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느슨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들이 제일 급하겠죠. 여기서 수주가 나오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이번에 EU도 방위비를 진액한 만큼 거기서 나오는 어떤 변화가,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수주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엔 유럽 현지화입니다. 그러니까 합작 법인을 세우는 거죠. 폴란드에 딱 세웠던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타겟으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이번에 우리 영내에서 생산하는 방위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혜택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두 가지가 가장 방산 쪽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왜 방산을 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네요. 예,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 야간 선물은 지금 보면 하락해도 그렇게 많이 하락도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거의 보합권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아직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MSCI 시장 접근성 검토 결과, 요거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6월 24일 날, MSCI 선진국 편입과 관련된 쪽에서 약간 사전 절차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일단 MSCI 선진국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또 수급적으로 확 들어올 수밖에 없는, 패시브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기대는 좀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배구조, 외환자유도, 거래 편의성 이쪽에서 아마 거래 편의성은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넥스트레이드까지 열려 있으니까 외환도 그들의 요구처럼 시간을 늘렸습니다. 거래 시간들을. 지배구조가 문제인데, 요거는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우리 할 거다라고 하는 지금 정부의 상법거래부터 나오는 요 내용들 강화시킬 거다라는 의지, 요거만 보게 되면 큰 이상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요쪽에서 얼만큼 점수를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과 아닌 가능성이 높은데,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긍정적일 가능성이 약간 51%로 많지 않을까. 기대가 좀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도 MSCI 선진국 분류 편입, 그러면 여기서 편입되게 되면 내년 1년 뒤인가 유예가 되죠. 그래서 내년으로 들어간다 이런 쪽으로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우리는 신흥시장 안녕, 그 신흥에선 약간 상위권 쪽이 지금 선진국 쪽으로 가게 되면 저 꼬리 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들인데, 뭐가 낫겠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뭐 무슨 뱀의 머리냐 아니면 용의 꼬리냐 이런 쪽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따라서 그냥 자본주의 논리로 보게 되면 어디로 갔을 때 돈이 더 많이 외국인들 쪽에서 유입될 것이냐 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진국 지수 편입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또 24일 그리고 월말까지 계속 또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한번 또 지켜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뉴스 몇 가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야, 어머어머 무슨 일이야, 2시간 반을 기다리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요즘에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소비 심리가 반등하고 있고, 지난달 기업세태가 80대였다가 지금 101.8, 이 정도까지 팍 튀어왔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쭉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통 소비재 쪽에서도 매출들이 확 올라오고 있고, 내수 진작 의지 플러스 거기다가 전국민 지원금 발표가 됐죠. 15만원 플러스에서 50만원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 화폐로 가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규모가 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온다. 예, 그리고 주식 올랐죠. 부동산, 요즘 부동산 얘기 더 이상 안 드릴게요. 제가 너무 편파적,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데 편파적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뭐, 안 하면 되죠. 뭐, 그냥, 예, 연금은 다 드렸습니다. 되게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부동산, 여기서 꺾인다, 규제가 만약에 더한다? 거의 기름을 붓는 격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일단은 내년 총선까지는 거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하시라는 얘기 무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항상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말씀을 드리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부의 효과가 나오죠. 그러면 돈 본 것 같아. 와, 우리 아파트가 갑자기 뭐 2, 3억이 올랐대. 돈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게다가 주식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올라왔어요. 잠깐만, 나 돈 벌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여보, 애들하고 쇼핑 좀 갈까? 좀 소고기 좀 한번 썰을까? 이렇게 되는 이 부의 효과, 이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매출 증가율이 6월 중반까지죠. 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 증가율 F&F 44%. 하이마트는 이거 뭐 축제 때문에 그렇죠. 뭐 치치츠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치치츠 맞나? 하여튼 뭐 축제 때문에 이거 올라가고, 하이마트마저 올리네요. 예, 전자제품 살 때 누가 하이마트로, 이건 옛날 얘기죠. 요즘엔 누가 거기가 그냥 요즘엔 전자제품을 또 중국산 많이 사시더라고요. 와, 차이가, TV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요. 하이얼부터 지금, 예, 샤오미 같은 경우 같은 40몇 인치인가? 봤는데 이게 그 눈보 깜짝 놀라서 30만원이 안 돼요. 50인치 가까이 됩니다. 30만원이 안 됩니다. 스마트 TV라고 하는데, 와,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쪽까지, 쿠팡에서 본 거예요. 예, 이런 정도까지 돼 있고. 그러면 여기까지 잠식률이 상당히 큰데,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경쟁하게 되면 안 됩니다. 걔들하고는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편의점까지 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이런 쪽에서 내수가 올라온다는 쪽들. 그러면 아직까지도 종목들이 내수 관련된 종목들인데 여기에 치중되어 있느라고 그동안에 내수 관련주는 무슨, 누가 이런 주식 사면 안 돼 라고 했던 것들, 뭐 PBR 아직까지 0.3 널려있죠.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직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찾아가는 게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 볼까요? 예,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이 형님도 이렇게 연세가 드신 얼굴이시네요. 예, 빌 게이츠 형님, 예, 계시고, 이제 테라파워와 이제 HD현대가 손을 잡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SMR의 사업에 속도를 낸다라는 쪽들이죠. 이게 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SMR 쪽도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너도 SMR, 나도 SMR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조금 이제 약간 다른 쪽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SMR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 이거 뭔 소리야? 라는 쪽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배 위에다가, 그러니까 가장 배 폐선을 낸다는 얘기를 했는데, 폐선이 아니라 그냥 일을 SMR 하기 위한 배를,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면환이 있으면 약간 떨어진 데다가 SMR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게 되면 혹시나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바다 쪽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위험이 덜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인해서 연안 쪽에서 좀 떨어진 쪽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SMR을 여기서 추진해서 원래는 그러니까 전기는 공급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안전성은 높아진다. 요걸 이용하자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이거는 상당히 논리가 신박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HD 현대가 나왔고 또 HD 비슷하게 현대 조선해양이 이렇게 추진한다 그러면서 미국 쪽과 협약을 마쳤습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 이제 테라파워까지 이제 같이 연결을 하고 그래서 2030년 개발을 한다는 목표가 좀 멀긴 하네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자력 쪽에
밸류가 전혀 안 붙어 있는데요. 이런 쪽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조선 쪽은 이래저래 그냥, 네, 이래저래, 나오고 있는 이제 모멘텀들이 좀 커진다.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뉴스 중에서 요거는 또 계속 나오는 얘기죠. 지금 1년 사이에 2배. 엄청 쫓아옵니다. 예, 이런 쪽에서 보니까 HBM, 이것도 96이에요. 3E 같은 경우도 2027년 가게 되면 우리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중국이요. 예, 2억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거 생산해서 자기들이 쓸 겁니다. 자기네들이 쓸 텐데, 아직까지 HBM3를 쩔쩔 매고 있는 우리 샘성, 예,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직까지 뭐 시간은 많이 남았죠. 근데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디램에 대한 산업의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고, 그거를 적층해서, 본딩해서 패키징까지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앞으로 2년 뒤면 따라온다.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걱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2027년 이럴 때가 이제 분기점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과거 한국이 누리던 메모리 시장의 강자, 반도체 시장의 강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중국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 10%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또 중국이 하면 중국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고, 이게 자꾸 신기술 새로운 쪽을 막 들어오긴 하는데, 중국 입장으로는 반대로, 그럼 예전처럼 신기술이나 새로운 쪽의 IT 이런 쪽들은 막 또 드라이브를 거는데, 상대적으로 뭐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 전통 사업들은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용과 관련된 쪽에서 이쪽을 더 신경을 써줘야, 이거 신기술은 지금 막 해봐야 아직 이것도 다 적자일 거 아닙니까? 적자고 뭐 성과도 안 나는데 지금 돈만 엄청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이쪽을 기술 자립해야 돼. 미국이 자꾸 저러니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대쪽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쪽들은 여전히 부진하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명함 아닐까요? 그래서 총합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솔직히 좋은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 대해서 성과는 나온다고 보지만 빈 껍데기 잘까지 막 푸시만 하고 있는데 성과는 제대로, 그러니까 실적으로 딱 본다 그러면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러면 고용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이쪽은 오히려 좀 처져 있다. 이런 것도 좀 중국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메모리 얘기가 거기까지 갔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오늘 국내 증시는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밑에는 롤러코스터 막 올라가는 거 있죠? 쫙쫙쫙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막 롤러코스터 쭉 올라가다가 정점이 되면 끼리끼리 해서 좀 와르르, 이제 뭐 와르르 노 와르르 노, 예,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쫙 이렇게 달리는 뭐 그렇게 나올지, 아무튼 계속 요때부터는 한 지금 2,900선 올라가기, 2,900선 올라와서는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하고 정신없이 올라왔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요 만만치 않은 모습들이 그냥 쭉 달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으면 올라가네 라고 생각이 들어도 2,900에서 지금 100포인트쯤 올라가는데 되게 어렵게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분위기는 꺾이지 않았지만 한 사이에 여기까지 들어와 있고, 그런 쪽에서 단기 평선 쪽은 이제 계속 지지권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이렇게 되니까 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의 난이도도 쉽지는 않은 모습들이에요. 네, 그동안에 쭉 올라갔던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지주사, 증권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싼 종목들이 주도했다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여기서는 반도체가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는 보게 되면 또 조선 방산 이런 거 올라갔다가, 또 원자력이 계속 주도를 하고 있고, 근데 원자력도 일별로는 쭉 보면 그렇지만 이게 그중간에 양봉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정신없이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중소형주까지 가자. 그래서 오르비텍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또 우진 엔텍 이런 것들, 한신기계 이런 것들 팍팍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에 확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나오는 모습들인데, 워낙 업황이 강하다 보니까 중소형주까지 뻗치는데, 이게 다 같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나올지는 이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수단매가 많이 섹터에서 빠르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수단매 핵심은 뭐다? 예, 인터넷 소프트웨어네요. 이쪽으로 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주도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 좀 주춤하고 나머지 좀 주춤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엔진 쪽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예, 네,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여전히 강한 쪽들은 강한데, 그러니까 약간
섹터에서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또 주도 섹터가 나오고 있고 정신이 없는 그쪽이죠. 이게 또 움직이는 배경들은 뭐 지역 화폐 쪽 시작했다가 AI 우리도 한다, 스테이블 코인 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살짝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은 우리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데 미국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구 막 스텝을 밟아가는 모습들이죠. 네이버 카카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약간 조정을 받아야 될 필요는 있겠죠. 왜냐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딱 올라가게 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물려도 좋으니까 사라. 물론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할 정도로 보니까 참 그냥 시장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들썩들썩한 모습들이 이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오랜 횡보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의 변화가 나온다는 것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물릴 각오로 사라. 예. 막상 물리면 그들이 얘기하나요? 얘기도 안 해요. 그럴 거면서 물릴 각오로 사고 물렸다 그러면은 일단 이게 절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놓고는 예, 하여튼 이제 울컥해서 그렇습니다. 뭐 자꾸 제가 이런 얘기 드려가지고 제가 뭐 무슨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뭐 어떤 누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감을 가지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패널로 여기저기 많이 또 참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그러더라고요. 좋을 땐 좋은 쪽으로 막 얘기하다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얘기 반품업체도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럴 때일수록 차라리 이슈를 내가 일단 좋게 봤었다. 하지만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러면 조정이니까 이때 더 살아나는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반은 줄이고 반만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원고에도 제가 다 같이 단톡방에서 원고를 쓰지 않습니까? 좋게 보던 건데 그거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면 좋게 보던 것들 그거는 당분간 얘기 안 드리. 좋게 얘기했던 물리면 사람에서 아우 예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갖는 거 좋은 것만 다 좋다고 하게 되면 누구가 얘기 못해요. 그게 전문가의 자질입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저 누구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의 행태가 증권 바닥에 있다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예. 예. 전화 잘하겠습니다. 정말 잘할게요. 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증시는 아까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약간 좀 살아나나? 예. 아직 여전히 좀 지권 들어오고 하나? 쪽을 보시는데, 뭐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또 계속 또 위로 붙어가는 거죠. 어제 저가 쪽과 함께 본다 그러면 2950이네요. 예, 2950선 잘 지지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MSCI 관련된 내용들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그래도 주말을 좀 해피하게 3,000원 이상에서 툭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기대를 해보면서 3,000원 가는 거와 2,950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50% 차이다 보니까 기분상의 차이죠. 더 중요한 건 내 계좌다. 더 중요한 건 지수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섹터 뭐 어떤 분위기를 얼만큼 갈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더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를 잘 대응해가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면서 비조심하시고요. 예, 오늘 같은 날도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지금 섹터가 계속 순환매가 돌아갑니다. 이번에 며칠 강했던 섹터가 나 더 갈 거야 라고 하시는 것보다 그게 만약에 또 주춤한다면 여기서 살짝 힘 빠져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거를 계속 살지 아니면 수단매가 돌아가다 보니까 쉬었던 다른 섹터가 갈 걸 때 그걸 내갈지 약간 좀 행복하고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장이 일단 고마운 거죠.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대응을 잘하고 일단 순환매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순환매로 봤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살 섹터 아니면 이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줄였다가 다시 살 섹터 이런 것도 감안해 가시면서 중기적으로 가는 모습들을 뭐 쭉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현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금 없이 오늘 같은 요런 중 같은 짝 현금은 무슨 현금 신용으로 팍 해야지. 신용도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가게 되면 지금 시종이 19조 5천억 20조 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신용잔고 일단 잔고 비율은 아직까지 뭐 많이 벌려져 있긴 하지만 60조 대까지 넘어갔고 이제 20조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랬지만 20조는 이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예, 의무로 양으로 좀 무더무덕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각도가 그냥 쭉 올라온다. 시장에 경고장을 또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시고 그거는 예, 또 파워 수급에서 주말에 파워 수급하는 거 아시죠? 어머 이건 꼭 들어야 돼. 예, 파워 수급 때 같이 뵙도록 하고 요즘 파워 시황 월요일 것들은 일정과 함께 일요일날 미리 올라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똑같은 백미 쌍둥이 예, 흰쌀밥 2개 이거 같이 또 꼭 봐주시고 예,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화이팅 외치면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만나요. 바이바이. 네, 이러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